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성계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습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도를 어디에 놓을지, 궁궐을 어떻게 지을지, 법을 어떻게 만들지, 군대를 어떻게 조직할지, 관료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지, 새 나라의 그림을 그린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정도전, 조선 건국의 설계자, 이성계의 책사, 그리고 이성계의 5번째 아들에게 살해당한 사람. 여러분, 정도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을 혼자 다 만들어 놓고 그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에 죽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자신이 그린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정도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55년의 삶을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천민의 피를 가진 사대부. 1342년 고려 충혜왕 보기 3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정도전. 봉화정씨 가문. 아버지는 정운경. 고려시대의 학자이자 관리. 형부 상서까지 오른 사람. 그런데 정도전의 출생에는 처음부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의 신분 문제. 어머니가 천민의 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정확히는 어머니의 외조모가 승려의 딸 즉 천민으로 분류되는 신분이었다는 것. 고려와 조선의 신분 제도에서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쪽에 천민의 피가 섞이면 그 자손도 청요직, 즉 고위관직에 오르는데 제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정도전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학자이고 관리였습니다. 집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쪽의 신분 때문에 자신이 완전한 사대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 이 출생의 콤플렉스가 정도전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학문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색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색은 당대 고려 최고의 학자 중 하나. 정몽주, 정도전이 모두 이색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지만 정몽주와 정도전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 했고 정도전은 새 나라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정몽주는 고려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려 안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려는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쪽의 신분 때문에 고려 안에서 완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 고려라는 틀이 자신을 억누르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도전을 혁명가로 만든 뿌리였습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 정도전이 처음부터 혁명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도 고려의 관리였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1375년 정도전 나이 34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친원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도전이 정치적 공격을 받습니다. 정도전은 배척당합니다. 관직을 잃고 유배를 갑니다. 나주로. 그리고 이후 삼각산 아래로. 이 유배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3년에서 9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유배지에서 정도전은 무엇을 봤을까요? 백성들의 삶을 봤습니다. 고려 말기 토지 문제가 극심했습니다. 권세 있는 귀족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소수의 권문세족이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백성이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빼앗긴 땅, 무너진 질서. 유배지에서 이것을 직접 봤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권력 밖으로 밀려난 자리에서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고칠 수 없다.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고려라는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새 나라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이 시기에 굳어집니다. 유배지에서 정도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공부했습니다. 성리학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통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통해 새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두 방향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너지거나 더 단단해지거나. 정도전은 유배의 고통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이후 조선을 설계하는 힘이 됐습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 이성계를 만나다. 1383년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함주, 지금의 함경남도. 이성계는 당시 동북면 지역을 지키는 장수였습니다. 뛰어난 군사 지휘관,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전쟁 영웅.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아직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 처음 만난 그 자리. 역사에 이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의 군대를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군사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 한마디.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무엇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새 나라를 만들자. 이성계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었습니다. 정도전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힘과 비전이 결합됐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의 책사가 됩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군대를 돌립니다. 고려의 권력 구도가 무너집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조선을 설계하다.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새 나라에는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수도, 궁궐, 법, 제도, 군대, 외교, 교육. 이 모든 것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정도전이었습니다. 수도 한양 선정. 지금의 서울. 왜 한양이었을까요? 풍수지리적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이 조선 전체를 통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어 물자 수송이 용이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 가능한 중심 위치. 경복궁 설계. 경복궁의 각 정각 이름을 정도전이 직접 지었습니다. 경복. 온 나라가 복을 누린다는 뜻. 근정전. 부지런히 정사를 돌본다는 뜻. 사정전. 정치를 깊이 생각한다는 뜻. 강령전. 왕이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뜻.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새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도전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경국전. 정도전이 만든 조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법전. 어떤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관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백성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이것을 정도전이 직접 썼습니다. 삼봉집. 정도전의 저술 모음집. 성리학에 관한 깊은 연구. 불교 비판. 역사 서술. 정도전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 사상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이 됐습니다. 이 시기 정도전이 얼마나 방대한 작업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경이롭습니다. 수도를 선정하고, 궁궐을 설계하고, 법전을 만들고,
제도를 구성하고 군사 체계를 정비하고 학문적 저술까지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배지에서 쌓인 분노와 꿈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며 쌓아온 생각들이 드디어 실현될 기회를 얻은 것. 그 에너지로 정도전은 조선의 모든 것을 살게 했습니다. 오막 내면에 전한 정도전이 꿈꾼 나라.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단순히 새 왕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재상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 왕은 상징적인 자리에 있고 실질적인 통치는 관료 시스템이 담당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600년 전에 정도전이 생각했던 것이 왕권을 제한하고 신권을 강화하는 것. 이 생각이 누구의 비위를 거슬렀을까요? 왕이 될 사람들. 특히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 훗날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재상 중심 정치. 그것은 결국 왕권을 약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재상이 정도전 자신이 되겠다는 야망이 담겨 있다는 것. 이방원에게 정도전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도 이방원을 경계했습니다. 이성계의 후계 문제에서 정도전은 이방원이 아닌 막내 아들 이방석을 지지했습니다. 이방석이 세자가 됐습니다. 이방원의 분노가 쌓였습니다. 이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두 사람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정도전은 제도를 믿었습니다. 훌륭한 제도가 있으면 어떤 왕이 와도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개인 능력보다 제도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강한 왕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제도보다 왕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철학의 차이가 두 사람을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원이 이겼습니다. 육막 귀환하다 1차 왕자의 난. 1398년 8월. 이방원이 움직입니다. 1차 왕자의 난에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을 포함한 세자 이방석 지지 세력을 제거합니다. 정도전은 이날 밤 피살됩니다. 나이 56.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해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 기록에는 민가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어 처형됐다고 합니다. 조선을 설계한 남자의 마지막. 궁궐도 아니고 정전도 아닌 누군가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것이 정도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죽던 날 밤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조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을까요? 재상 중심 정치의 꿈이 이방원의 강력한 왕권 아래 무너질 것을 알았을까요? 경복궁의 이름을 짓던 날의 설렘을 기억했을까요?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자신이 꿈꾼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간 남자의 마음을. 칠막 정도전과 정몽주, 두 길. 정도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몽주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같은 스승 이색의 제자. 같은 시대의 학자.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무리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끝까지 고려에 충성하다.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옳았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정몽주를 옹호하는 쪽은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섬기는 나라와 왕을 배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것이 유교적 충의의 기본이라고. 정도전을 옹호하는 쪽은 말합니다. 썩을 대로 썩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낡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싸움 속에서 죽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다 이방원에게 죽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을 새롭게 만들려다 이방원에게 죽었습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 두 사람의 적이 결국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 이방원은 고려를 지키려는 정몽주도 새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방원에게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였으니까요. 팔막 정도전의 역사적 복권. 정도전은 죽은 후 오랫동안 역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방원, 즉 태종이 권력을 잡은 후 정도전은 역모를 일으킨 자로 규정됩니다. 그의 저술들은 금지됩니다.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역적으로 기억됐습니다. 이 역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정도전의 복권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정도전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그의 학문적 업적과 제도적 공헌이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근대 이후,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도전에 대한 역사적 복권이 본격화됩니다. 그가 만든 경복궁, 그가 쓴 법전, 그가 설계한 제도들, 이것들이 조선 500년을 지탱했다는 사실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 조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 복권이 얼마나 늦게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역사의 불공평함이 느껴집니다. 죽은 후 60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기억받는 사람.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역적으로 기억됐다가 600년 후에야 설계자로 인정받은 사람. 그것이 정도전의 또 다른 비극입니다. 구막 정도전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 정도전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정도전이 살았던 것과 같은 상황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낡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그 저항을 뚫고 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정도전은 뛰어난 비전을 가졌습니다. 재상 중심 정치, 제도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봐도 선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이방원이라는 현실 권력에 부딪혔을 때 무너졌습니다. 비전을 실현하려면 그 비전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정도전은 군사력을 이방원에게 빼앗겼습니다. 진법 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방원에게 위협으로 여겨져 왕자의 난을 촉발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비전과 현실, 이상과 권력. 정도전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만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정도전이 만든 조선은 정도전이 꿈꾼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이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재상 중심 정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만든 틀 경복궁, 법전, 제도들은 그 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이 꿈꾼 것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만든 것이 이후 세대에게 의미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도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에필로그 경복궁 속에 남은 꿈. 정도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태종. 그리고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합니다. 정도전이 꿈꾼 재상 중심 정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지금도 서울입니다. 경복궁은 지금도 서울에 있습니다.
복원된 모습으로. 조선 경국전은 이후 경국대전으로 발전해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법적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성리학적 사상이 조선의 문화와 제도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조선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만든 틀 위에서 조선은 50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서울 한복판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광화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들 하나하나 속에 정도전의 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지나치는 것들 속에 600년 전 한 사람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 그 꿈의 일부가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에 계신다면 광화문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경복. 온 나라가 복을 누린다. 1342년에 태어나 1398년에 죽은 한 남자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민의 피를 가졌다는 이유로 완전한 사대부로 인정받지 못했던 남자. 유배지에서 새 나라를 꿈꿨던 남자. 이성계를 찾아가 당신의 군사로 새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남자. 경복궁을 설계하고 법전을 쓰고 제도를 만들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이 만든 나라가 시작될 때 역적으로 죽어간 남자. 그 남자의 꿈이 광화문 처마 아래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있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